옛날이죠.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공예과를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접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흙이라는 재료가 가장 저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도예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대 미술, 예술 같은 경우는 주재료가 각자의 주재료가 무엇냐에 따라 거기에 나뉠 뿐이지 모든 예술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작품을 할 때를 말씀드리면은 제 작품 세계는 제가 살면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들, 예를 들어서 영화도 좋고 풍경도 좋고 음악도 좋고 음식도 좋습니다. 거기서 저의 가장 강렬한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군가가 저의 작품을 보고 제가 작품을 제작할 때 느낌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면 가장 잘 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작품 세계를 생각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일본의 동경예술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도예과와 문화재 보존 수복 도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문화재 보존 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의 선인 옛날 아주 옛날 선배님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셨고 그분들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흙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하셨는지를 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을 제가 같이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복원 수리를 통해서 일본에서 배운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 수리 기술들을 작품에 조금씩 주입을 해서 저희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우리나라 옛날 선인들이 만든 작품들을 수백 점을 다 검색을 했습니다. 다 살펴보고 그중에 제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이 작품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습니다. 다행히 그때 제가 선택한 작품은 일본 오사카라는 시에 있는 오사카 도자기 시립박물관에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직접 가서 그 작품을 그 박물관 수장고에서 꺼내서 그거를 12시간 동안 제가 가지고 모든 조사를 다 마칩니다. 그 이후에 그 작품이 만들어졌던 원산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 파편들을 찾습니다. 그 파편들을 가지고 또 일본으로 다시 가서 그 파편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옛날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 흙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복원을 통해서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물론 복원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의 느낌을 집어넣으면서 옛날 선인들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 작품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고요. 어, 그 제가 다행히 다닌 학교가 국립대학이라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어떤 편지와 함께 증서 같은 거를 발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저 혼자 가기도 합니다. 가서 이제 그쪽 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럼 그 관장님은 저에게 이걸 보여주실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고 이제 큐레이터와 함께 수장고에 가서 저 작품을 꺼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작품을 다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그 당시는 다랑아리와 함께 저 작품 2개를 꺼냈습니다. 그 2작품을 저는 그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저 작품을 주로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은 다음에 저 작품이 우리나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그거를 찾아다녔습니다.
계룡산이었습니다. 그 계룡산 기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저 파편들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그 파편을 찾은 다음에 그 파편을 가지고 다시 동경에 있는 공과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파편을 다시 분석을 합니다.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유약과 함께 흙의 성분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자료들을 다 통합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제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그때 그 선조가 만든 거를 똑같이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것은 복원이 아니라 최대한 그 선조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제 혼이 담긴 제 작품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전을 시작한 거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면서 뭐 단체전은 뭐 꽤 했지만 개인전은 제가 2번을 가졌습니다. 그걸 가지면서 매번 이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제 만족도를 위한 거는 이제 그건 학생 때 얘기고, 앞으로 저는 이제 프로 작가로서 점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점점 강해져 왔었습니다. 매 전시회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은 연구를 주로 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연구를 주로 했고, 복원이나 수리 기술로 따지면은 수리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킨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을 붙인다는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일본에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리 기술이 발달을 했죠. 다도는 발달되어 있는데 도자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도자기를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수리 기술을 발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그 특유의 그 감성, 그 세밀한 그 감수성이 어떤 금을 이용해서 가치를 더 높여버리는 그런 기술로까지 발전을 한 게 킹찌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오칠을 이용해서 붙이는데 금을 꼭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금, 은, 주석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근데 가장 유명한 게 금을 붙여서 값어치를 올려버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것이 이제 킹찌기에 대한 기술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예술품, 특히 도자기는 정말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조상들의 그 예술성에 대해서 많이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뭐 군청사기라던가, 그리고 뭐 다랑아리도 물론이고 그 이외에 그 고르청자라던가, 그 중에 가장 저한테 눈에 와닿았던 거는 이제 군청사기였습니다. 그 뭐 시대상황이 만들어지듯이 그 군청사기는 고려시대 분업화가 파괴되면서 개개인의 최대한의 예술성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군청사기의 예술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품에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그 분청사기의 기법이라던가 분청사기의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응용을 해서 현대미술에 가깝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어느 갤러리 관장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랑아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거를 영국에서 파시고 싶다고 의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다랑아리는, 제가 이 다랑아리를 주로 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랑아리를 연구를 했었고, 이 다랑아리는 그 정확한 비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 생각에 옛날에 아주 다랑아리를 굉장히 잘 만드셨던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모든 그분이 만든 다랑아리가 현재 다랑아리의 비례의 표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그때 연구를 하면서 그걸 알아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